사람은 몸과 마음이 서로 합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집은 부모와 처자에 의해서 유지되며 나라는 국민 상하의 단결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오늘 슬프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이같이 참담한 경지에 빠졌으니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늘입니다. 앞서서 올해로 의거 105주년을 맞는 안중근 의사가 국권보호를 목적으로 창간된 해조신문에 기고한 글을 들으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글을 해조신문에 기고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일본은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왜곡된 견해와 발언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 70년을 눈앞에 두고 있죠. 안중근 의사는 분단을 뛰어넘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평화와 화합을 당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견해차가 큰 남과 북이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열쇠는 안중근 의사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통일 이야기, 필통 이번 화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국민으로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뮤지컬 영웅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네, 저는 뮤지컬 영웅 연출을 맡은 윤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승대입니다. 네, 정말 두 분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뮤지컬 영웅이 사실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요즘 일본 정부의 발언도 있고 또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도 있고요. 또 곳곳에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중근 의사가 더욱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영웅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분위기 지금 어떤가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 한중일 세 나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안중근 의사의 그 어떤 동양 평화론이 더 빛을 발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찾고 계시는 걸 또 배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더 다르게 또 느껴지실 것 같아요. 다양한 팬분들을 만나시겠어요? 예, 뭐 의외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본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네, 한국 일단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일단 뭐 뮤지컬 매니아층 분들이나 뮤지컬을 즐겨 보시는 분들보다 더 일반인 관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 어린 친구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드신 중년의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일반 관객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폭이 넓다는 예, 이야기신 것 관객층이 같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최근 한 일간지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안중근 의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디과 의사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극소수겠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두 분 주변은 어떠세요? 뭐 그런 얘기도 어쩐 들리긴 하는데 이제 또 그 병원 의사라는 얘기도 있고 또 혼동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하고 그러니까 도시락 폭탄 네, 도시락 폭탄. 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역사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저희 녹화 날이요. 지금 2월 12일이잖아요. 사실 모레면 2월 14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계신 이날 사실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죠. 맞습니다. 역시 영웅팀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2월 14일은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죠.
2년 전에 제작된 글을 기리는 UCC가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왜곡된 정보를 갖고 계시거나 잘 알지 못하는 해외에 알릴 때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뮤지컬 영웅이 진짜 아까도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참 의미 있는 공연인데 해외에서도 공연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11년도에 그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그 유엔 대사들이 첫날 많이 참석했죠.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오시고 그래서 더 뜻깊은 공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외국에서 그냥 단순히 테러리스트로만 알고 있는데 저렇게 훌륭한 평화 사상을 가지고 계신 그런 훌륭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서 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좀 뜨거웠나요? 그럼 엄청났었죠. 특히 그 뉴욕 공연에서는 특별한 분이 또 관객으로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어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가셔서 나중에 알았는데 네. 텍사스에서 이제 살고 계신데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분이 오셔서 한국에서 공연할 때 못 봤었는데 여기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오셨다 그러면서 공연 끝나고 그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정성화 배우한테 편지를 한 장 남기셨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의 그 훌륭한 그 업적이 다시 이렇게 무대에서 빛이 나고 또 더군다나 이 뉴욕에 와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또 많은 고생하는 교포들한테도 어떤 긍지를 심어주고 이런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외할아버지께서도 이걸 보시면은 너무 정말 감동하시겠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소감을 아주 그 감동적으로 필체로 이렇게 써내려가 있었더라고요. 네,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공연을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쯤에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뮤지컬로 구현하셨을지, 뮤지컬 영웅은 어떤 내용인지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요? 네. 일단 뭐 굉장히 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많은 관객분들한테 더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무대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909년도에 그 독립투사들이 단지를 끊는 장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09년에 단지동맹으로 다 의기를 투합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한국인으로서 참 가슴 뭉클한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웅 초연이 2009년도였죠. 그때도 참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물론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작품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고 감독님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고요. 명성황후 후속 작품이라서 명성황후도 사실 100주기에 했었는데 이제 100주기 기념 작품이 됐던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한국 뮤지컬 사상 가장 큰 스펙타클이 영웅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뉴욕에 갔을 때도 많은 그 공연 관계자들이 브로드웨이 100년사에서도 그런 스펙타클이 없었는데 무대 위에 실물의 기차가 등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또 기차가 떠서 또 달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최초로 어떤 면에서 세계 최초로 무대 위에서 구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안중근 의사에 관한 다큐도 사실 꾸준히 뭐 그래도 제작이 되고 있고 책들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역사적인 자료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극으로 만들기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일대기가 너무 청렴하시다고요. 작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작품을 만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안중근 의사의 행적이 이 드라마적인 그 이런 행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자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로맨스 라인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이 무슨 친구가 고생한다고 기생집 한번 데려갔더니
그 기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훈계에서 돌려보낸 이런 일화. 네. 이게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픽션들이 많이 가미됐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흠모하고 짝사랑하는 중국 소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상의 인물이. 그렇죠.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나중에 대신 죽는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픽션이 이제 가미되면서 그게 재미와 어떤 탄력성을 간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영웅에서 이토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직접 그 안중근으로 분해서 이토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어떤 상징인가요? 그 장면이? 상당히 의미 있는 씬인데 그 네. 씬이 이제 그 이토가 죽은 혼으로서 안중근 의사 이제 사형 집행 얼마 직전에 그 안중근 의사 방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왜 날 죽였냐, 왜 날 쐈냐, 뭐 이랬을 때 안중근 의사가 그 자기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했다. 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그러면서 서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인물들이 이제 긍정적인 각자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이 일본 쪽에서도 봤을 때 상당히 그 인상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의 사설 같은데도 그걸 언급이 됐었고 그 바람에 이제 작품이 어떤 균형이 생겨진 거죠. 풀어나가는데 박진감도 더하고 네. 또 균형도 잡혀서 이제 일본 팬들이 보시기에도 큰 이제 거부감이 없이 보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됐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배우분께서는 더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안중근으로서의 어떤 부담감도 있고 또 이토 역을 하는 이제 배우분과의 어떤 그런 호흡과 대결 구도 이런 것들도 참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대시잖아요. 4대 네. 안중근이시니까. 제가 그 이토 히로부미와 사상 대립을 하는 그 노래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저는 제 스스로 안중근 의사 역할을 하니까 안중근 의사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봤어요. 그래서 작품 전체에서 그 작품을 저는 그 장면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안중근 의사의 그 큰 사상, 크신 그 큰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사상의 대립으로 봤어요. 그분의 큰 뜻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갈등 요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나의 큰 뜻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장치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뭐 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제 배우님도 그렇고요, 대표님도 그렇고 이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으면 하세요? 이 작품을 보면서 왜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후손들한테는 어떤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그것이 감동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줘야지 이게 너무 작품이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열고 그냥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었구나. 나도 지금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승대 배우님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저는 좋겠는지.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희들이 공연을 끝나면 보통 그 커튼콜을 하고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어떤 작품을 보시고 재미있었다, 수고했다, 멋있었다, 너무 좋았다라는 의미의 그런 박수들을 계속 받다가 이번 작품은 역시나 이 한국, 대한민국 분들이 보시니까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는 그 박수의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박수가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슴으로 쳐주시는 박수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굉장히 이 작품을 한 거에 대해서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장면이 있다면 장면 속에서 일단 역시나 그 안중근 의사가 일본 재판소에 가서 떳떳하게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과 이토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는 1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노래로 만든 누가 죄인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지만 특히나 그 부분에서 뭔가 관객분들 표현으로는 뭐가 심장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 좀 한이 열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장 박수를 많이 쳐주십니다. 그 누가 죄인인가 그 씬에서 이제 이토의 그 15가지 죄목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안중근 의사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제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실 때 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셨는지. 동양평화론에 이제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많은 작품들이 안중근 소재로 한 많은 작품들이 동양평화론을 거의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 네, 이렇게 뮤지컬 영웅을 통해서 짧게나마 안중근 의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는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한반도와 한중, 한일, 이 동아시아의 관계에서 되새겨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안중근 의사의 사상은 무엇인지, 또 현재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리를 옮기면서 초대 손님으로 특별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황병훈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병훈 PD님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춘천 MBC에서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9년에 그 의거 100주년으로 안중근 북위 38도라는 다큐를 만들었고, 2010년에는 순국 100주년으로 해서 안중근 분단을 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서로들도 인사를 나누시면 네, 좋겠네요. 네, 뮤지컬 영웅팀과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하신 우리 PD님까지 오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PD님, 뮤지컬 영웅 보셨나요? 예, 저는 공연을 2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1대, 2대 안중근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웅장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한정된 무대에서 저런 공간 연출을 하고 저렇게 스토리를 전개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런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 그 마지막에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장부가를 부르면서 그 교성에 가는 장면에서 약간 눈물도 나고 앞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한 5편의 다큐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촬영할 때 제가 한번 그 공연을 본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모 잡지사에서 안중근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데 뮤지컬 영웅을 본 다음에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또 그때도 본 적이 있었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웅장한 스케일도 그렇고요. 굉장히 저도 멋지다고 늘 탐복하는데 두 분께서는 혹시 뭐 안중근 의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중근 의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만들어진 안중근 의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봤고요. 예, 뭐 그런 게 특별하네요. 있더라고요. 네.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저도 PD님께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일본인들이 그 대다수의 자료를 은폐하거나 인멸해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다고도 하고요. 그 제작하시는 다큐멘터리는 특히나 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현재 국내에 있는 안중근 관련된 그 당시의 문건은 대부분이 다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외교사령관이나 아니면 뭐 국회 도서관, 공문서관이나 그다음에 뭐 중국 일부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수십 년 동안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사실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뭐 그 최소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그 신은영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 사실 그 외교사령 이런 데서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그런 문건들을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또 안중근 동학평화원하고 안흥칠 역사의 그 등사본 같은 경우는 1972년까지 거의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일본의 그 고쯔엔에 사시는 그 우리나라처럼 육사 뭐 교관 출신인데 그분이 이토 히로부미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계시다가 그 가족들이 일본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함으로써 그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기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에 있는 고문서, 고서점 이런 데서 간간히 발견이 돼서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지금 제가 안중근 의사 사건 공판 기록이라는 책을 들고 있는데요. 당시 만주신문에 실린 안중근 사건 공판 속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동양평화론이나 이토의 15제목에 관한 안중근 의사의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요, 엿볼 수가 있는데, 영웅에서도요, 이토의 제목을 명확하게 15가지를 또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속기록에서는 그 15가지를 다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이제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담긴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안중근 의사가 처음으로 그 15개 그 제목을 얘기한 거는 그 의거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일본 총영사관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그 미조부치 그 검찰관의 조서를 받으면서 그때 그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 15개를 얘기를 하죠. 그 기록은 현재 그 일본 외교사료관에 가면은 그 당시 외무성 문건에 보면은 15가지 항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역사적인 문건으로 돼 있죠. 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원로를 장악한 죄 대간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인민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일관중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관의 무죄 이토를 쏴진 난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주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그 윤 감독님께서요, 이 이토의 15가지 제목 중에 하나, 그런 그 하나의 그 원인 때문에 또 이 영웅을 제작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15가지 제목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제일 관심을? 첫 번째 명성황후 시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제목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영웅을 제작하기에 이르신 건가요? 그거를 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어, 그 재판 기록을 다 몰랐었는데 그냥 일반 사람처럼 안중근 의사는 참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할빈에서 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뭐 그런 분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자세한 이 기록들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2009년이었나 2009년 이제 그 100주기가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5년 전 2004년쯤에 어떤 열혈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다짜고짜 선생님 앞으로 5년 후면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기인데 뮤지컬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자네가 제작비를 대나? 선생님 다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 알아서 가. 난 명성황후 하나로 족하다.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일은 못한다.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 일주일 후에 또 찾아서 약간 이론적으로 이제 무장을 해서 온 것 같아요. 대뜸 저한테 왜 명성황후 후속인데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왜 후속이야?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를 저격한 15가지 죄목의 첫 번째가 명성황후 시해입니다. 그래서 그때서 그래 그럼 몰랐었으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난 못한다 가라. 그래 보내놓고 나서 계속 그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서 그다음부터 또 궁금하니까 자료를 찾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명성황후 이후 또 속편으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서
좋다 그러면 2부작 두 번째 작품 되겠다 그래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열혈 청년이 누군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네요.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여쭤봐도 그 될까요? 친구가 그 안중근 기념사업회 그 문화국장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9주기에 행사 때 갔어요. 그쪽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친구가 안 보이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몰랐냐. 그 2년 전에 죽었다. 그래서 왜 죽었냐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9년 첫 공연 프로그램에 이제 그렇게 이 작품을 하게 된 동기가 젊은 안중근이 날 찾아왔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뭐 만들어지게 됐든지 그런 식의 어떤 뭐 신화처럼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은 빨리 지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네요. 가장 큰 역사적인 숙제 중에 하나가요. 이 남북 분단 문제와 함께 한일 관계잖아요. 국권을 빼앗긴 35년간의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저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 국권을 보호하고 또 하려고 했던 얘기에 그 해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중근 의사의 사상을 좀 더 찾아보면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황병훈 PD님, 예. 안중근 의사의 핵심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동양 평화 사상이라 그러죠. 근데 그 전에 그 안중근 의사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천주교라든지 어떤 개화 사상을 접하면서 그 민권 사상이 좀 있었어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서 이렇게 탄원서도 써주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뭐 국제부상 운동도 했었고, 의병 활동도 했었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근데 그 어떤 조선의 독립과 함께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양 평화론이라는 그런 논리를 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미국, 북한에서도 근데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윤 감독님께서도 이 영웅을 제작하실 때 동양 평화를 안중근 의사의 핵심 내용으로 보신 이유가 그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이 한중의 세 나라가 협력 관계로 평화롭게 군락을 유지한다면은 세계 어떤 군락과 부딪혀도 절대 질 수 없다. 국가는 세 나라가 평화롭게 세계를 리더해 평화로운 사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대단한 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엔보다 훨씬 더 빠른 평화 사상을 본인이 물론 이제 사형 집행에 앞당겨서 본론을 못 쓰셨지만은 그 서른만 가지고도 참 그 우리 또 31살 나이면 뭐 너무, 이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세월이 흘러갔을 젊죠. 텐데 네. 그 짧은 세월에 너무 많은 일을 해놓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듯이 자연의 섭리 그대로 어울려 사는 것. 이 동양 평화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중근 의사께서 사실 사형 선고일을 받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르게 집필을 하셨을 정도로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패디님,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님께서 끝까지 사수를 하셨던 걸까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그 각각 그 독립 주권을 갖고 그 연합을 하자는 거죠. 해서 힘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으로 오는 것을 같이 막아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100년 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중국 여순이죠. 여순 감옥에 있는 거기를 일본이 다시 중국에 주고 거기를 근데 영세 중립지로 만들어서 한중일 뭐 평화 회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공동 군단을 만들어서 또 두 개씩 뭐 외국어도 가고 또 원활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 뭐 공동 은행도 설립하고 뭐 화폐도 만들고 또 좀 특이한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교황한테 가서 인증을 받자는 거죠. 거기까지 예, 교황.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인증을 받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쓰질 못했고 좀 아까 얘기했던 거를 근데 재판 과정에서 사실 근데 진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쓰지 못했던 네. 부분. 그래서 상당히 아쉽지만은 그런 동양 평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중근 의사의 의거 자체가 더 가치가 있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일본에는 그 칸트를 연구하는 칸트 협회가 있어요. 일본 그 철학자들 중에 그분들은 근데 안중근의 그 동양 평화 사상을 칸트의 영구 평화론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 발표도 하는데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높이 평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상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나 진보적인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중근 의사의 집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뭐 그런 국제 정세를 잘 읽고 그 시대에 네. 어떤 뭐 세계 어떤 나라의 협력이라든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랬던 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건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영향이 있는데 또 아버지 안태훈 씨 같은 경우는 유교 교육자면서도 개화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에도 참가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근데 그런 개화 사상을 많이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머니는 뭐 여기 그 뮤지컬 영웅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강직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배웠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구 문물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 신부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아버지 안태훈이 천주교 그 청계동에서 그 천주교를 수용하면서 그 마을 전체가 근데 천주교를 믿는 마을이 되죠. 예, 안중근 의사께서 그 28세라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또 건립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천주교 영향도 받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게 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그 안행철 역사라는 그 책을 보면은 1904년인가요? 러일 전쟁 직후에 근데 안 의사님이 그 중국 산둥 지역으로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러 가는 거죠. 거기서 가는 중간에 상해에 들려서 상해인데 천주교 성당에 가죠.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르각 신부예요. 알고 있던 분이죠. 그래서 아니 자네가 여기 왜 왔는가 그랬을 때 아 이래서 왔다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 당신같이 그렇게 나라가 어렵다고 외국으로 다 온다면 그 나라가 텅 비고 과연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지금 할 일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죠. 물론 뭐 그 가르침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다시 황해도 청계동으로 와서 근데 진남포로 이사를 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 안중근 의사 가족과 망명을 하려던 걸 외국인 신부님이 말리신 그렇죠. 르각 신부. 그런 그분도 아까 일화네요. 말씀드렸지만 알세스 로렌 지역 출신의 신부님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에서 나라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그 가치를 잘 알고 그걸 안중근 의사에게 평상시에 많이 서로 교감을 나눴던 거죠. 이 안중근 의사가 정말 교육부터 뭐 의병 활동부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독립운동에 이제 매진을 하셨는데 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연유가 또 궁금해져요. 안중근 의사 하면은 함께 이야기되는 분이 김구 선생님이시잖아요. 이분의 영향도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근데 사실 뮤지컬 영웅을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근데 다큐멘터리 하기 전에는 물론 안 의사님에 대해서도 몰랐지만은 김구 선생님하고 안중근 의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안중근 의사의 가문이 없었다면 현재 김구는 없다.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그 김구 선생님은 젊었을 때 동아운동에 참여했었고 그 당시 접주였어요, 접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대표였죠, 동아운동에. 근데 그 동아군이 일본군한테 참패를 하죠. 그때 그 김구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원이에요. 근데 안중근의 집에 석 달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거기서
그 김구는 석 달 동안 안중근 집에 머물면서 뭐 안중근 아버지 안태원에게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머무르는 유학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도 많은 걸 알고 신부님들한테도 또 그런 걸 알고 그래서 그 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구가 안중근과 3개월 동안 동거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뭐 어떤 동아운동에서 계급 타파라든지 어떤 평등 이런 개념에서 뭐 독립, 민족, 세계 이쪽으로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그 3개월 동안의 동거 기간에서 됐다는 거죠. 물론 그 나중에 3개월 뒤에 뜻이 맞지 않아서 근데 김구는 거기를 떠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김구와 안중근이라는 어떤 한국 독립운동의 큰 거장들이 항해도 해주라는 그 작은 공간에서 같이 머무르면서 교류를 했다는 거죠. 정말 이 안중근 의사의 주변에는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께서도 워낙 대단하시고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도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 뮤지컬 영웅에도요. 그 조마리아 여사의 그 심정을 담은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장면과 노래가 있지 않나요? 배우님 어떠신가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윤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신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고 어머니 수의를 입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편지글을 대신한 어머님의 노래가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안중근 역할을 했었던 전 때에도 했었고 그 모든 배우들이 가장 힘든 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하게 목숨을 버리거라.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너는 대안을 위해서 깨끗이 하고 떳떳하게 죽어야 한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아니하노니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이 사진이 바로 어머님이 직접 지어보내신 수의를 입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죠. 사형 선고를 앞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아야 결국에 시간이 왔구나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뜻을 이루렴 한 번만 이토의 15죄목, 그리고 동양평화, 법정에서의 진술과 옥중에 남긴 글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다큐멘터리와 뮤지컬, 사실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매료된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감독님께서 보시는 안중근 의사 어떤 분이십니까? 글쎄 그 뭐 따뜻한 면도 있고 또 그 어떤 그 사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참 그 냉철한 그 집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겸비된 분으로 보면서 아주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사상적인 뭐 하여튼 한 사람이 갖기에는 너무 많은 거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런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얼마나 큰 그릇으로 보신 걸까요? 황 PD님께서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되게 다가가신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를 접하셨을 때 PD님께는 어떤 인상이 남던가요? 저는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해야 될 사람, 예, 따뜻한 인간미와 본인을 낮추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크게 보고 그렇지만 자기는 겸손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그런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상이 아닌가, 부활해야 될 분이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멘토가 안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도 꼭 필요한 인물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배우로서 또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안중근 의사라는 이 인물, 캐릭터 만나기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동양평화론을 이렇게 저서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저는 사실은 그 문헌은 못 봤어요. 다 못 저서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글씨체에서 한 획이 이렇게 파르르 떨려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역시 인간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무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웅은 이제 원래부터 영웅이 아니다. 한 인간이 정말 부딪히고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역시나 안중근 의사도 한 인간이었다. 모든 장면이 그래서 더 기억에 다들 이렇게 남으실 것 같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넘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힘든 노래, 가장 좋은 노래를 꼽자면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그 1막의 마지막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깨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결의를 다짐하고 그날을 약속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그때 당시 같이 활동을 했던 독립투사들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열정과 타오르는 그런 것들이 무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노래가 가장 부르기 힘들지만 가장 힘있고 가장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독님, 이 영웅이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공연을 올리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은 참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다음 공연 매년 아마 공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한중일 관계가 상당히 나라끼리 꼬여 있긴 한데 뭐 언젠가는 이제 풀어져야 되겠죠. 안중근 의사의 염원처럼 한중일 세 나라가 이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명성황후가 되면서 그 민비란 명칭이 없어지고 명성황후는 명칭으로 바뀌었듯이 이 영웅도 아마 계속 공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이제 자리 잡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중근 의사의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러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또 아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안중근 의사의 그 어떤 평화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평화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걸 더 느끼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영웅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PD님, 이번에 이렇게 같이 뮤지컬 팀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때 그 안중근 뮤지컬 영웅을 보고 장부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근데 그 전에 안중근 유해 발굴 다큐멘터리를 1년 동안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근데 유해는 못 찾았죠. 그렇지만 그 유해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그 어떤 정보도 많이 모으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 장부가의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근데 MBC에 남아 있는 한 유해를 찾을 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 유해 찾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유해는 못 찾더라도 유해의 향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라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삼자는 다짐을 사실 했었어요. 저희 스태프들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접근했던 어떤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사료관 이런 측면을 벗어나서 그 당시 안중근 재판과 공판 그리고 후송 그리고 교화를 담당했던 스님들의 후손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후손들의 어떤 갖고 있는 자료나 사료를 통해서 안중근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나 문건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 아닌가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을 계기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다큐멘터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지만은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사실 민족주의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안중근 의사가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거사는 동양 평화를 위한 것으로 일본 관리 여러분은 나의 마음을 알고 서로 협력해 동양 평화를 기도해 주기 바란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게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미래인가 한번 되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윤호진 감독님, 김승대 배우님, 그리고 황병헌 PD님까지 모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를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에서 보다 풍부한 영상으로 안중근 의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안중근 의사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